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문희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특히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이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를 좀 넘겨주시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OECD가 사실은 2030 미래교육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OECD가 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지난 10월 5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시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의 환경 변화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할 거다. 특히 이제 그 속도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원격 수업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제 계층 간 정보 격차나 양극화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은 그 인공지능 등의 기술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AI 등 기술 전부가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적 석학들마저도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불확실성이 미래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OECD가 하고 있는 2030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OECD는 2015년부터 30여 개의 국가가 참여해서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러한 논의 결과를 담아서 OECD 학습 나침판 2030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OECD가 발표한 학습 나침판입니다. 학습 나침판이란 말을 쓴 이유는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학습 나침판의 핵심 개념이 바로 학생의 자기 주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경제적,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웰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뉴노멀 시대의 교육을 전통적 교육과 함께 비교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OECD가 제시하는 뉴노멀 교육하에서의 미래교육 제도는 그동안 사회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움직여왔던 학교 제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더 큰
더 큰 생태계의 일부로서 학교가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자로서의 교장이나 교수자로서의 교사, 학습자로서의 학생이 분절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학습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시되고 교육과정은 더욱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학생은 자기 주체성과 교사와의 공동 책임을 갖고 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OECD의 뉴노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회복력 있고 변혁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에 OECD가 제시한 미래 학교 교육의 4가지 시나리오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미래 교육의 전략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데 시사점을 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OECD가 말한 4가지 미래 학교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현재의 학교 교육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이 강화되지만 여전히 졸업장이 성공의 열쇠로 인식되고 학교 체제도 현재의 평가 방식과 관료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학년제와 학교급 같은 전통적인 학교 체제의 구분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이 대체될 것이고 학습자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학교는 돌봄이나 사회성 그리고 정서 발달에 기여하면서도 지역사회가 원하는 가치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학위와 자격 같은 학력주의는 배타시되지만 개별 학습자 요구에 따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건 좀 더 급진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학교 제도와 교사가 사라지는 대신에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개별화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 개인이 전문적인 소비자가 돼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한 학습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보육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OECD 얘기를 좀 중단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그럼 우리 교육부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미래 교육을 먼저 경험하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미래 교육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내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그리고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을 통해서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이나 고등교육 혁신 방안 등 현장의 시급성이 높은 과제들은 저희가 이미 8월과 9월에 발표를 했었고 지난 10월 5일에는 그간에 발표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묶어서 미래교육 10대 정책 과제 시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10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은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5개 원칙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 그리고 포용성, 자율성, 그리고 안전과 건강, 마지막으로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는 유초중적 교육에서는 국가 책무성과 현장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평성 분야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평생교육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과제들을 저희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과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마련입니다. 분권과 자율,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성 등의 가치를 담아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에 본격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직업계 교육의 실습 환경 개선이나 사회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서 중등 직업 교육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교과서처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교과서를 다양하고 그 속에서 학교가 교과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새로운 교원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수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고교 학점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교원 수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원이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자, 학습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고 AI 교육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활동을 반영한 교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예산 집행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회 등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체과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학내 무선망 구축 등을 통해서 미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등하굣길 안전 강화나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액을 인상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교육지원청 11곳에 대해서 교육복지 안전망 세트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들을 500개 학급 이상씩 확충해서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리고 통학버스 학생들을 통해서 유치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방역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을 늘리고 소통을 활성화해서 비대면 수업 상향하였어도 최근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그리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도 저희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학점 교류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에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금년도에 지금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 특성화 분야를 연계해서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유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국립대학은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맞춤형 회계반이나 전문대 조기 취업형 계획학과 등을 확대함으로써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내년도에는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정부안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터 대학 사업을 통해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희망 대학생들을 통해서 연간 2만 명에게 신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공유 대학을 만드는 것들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는 전 국민에게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BK21 4단계 사업을 통해서 그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박사 후 과정생 등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번째는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진로 탐색 학점제를 확대하고 실가면 콘텐츠를 활용해서 비대면 현장 실습도 허용하겠습니다.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K무크를 통해서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제 간 연계통합 교육과정 그리고 고졸 재직자에 대한 후학습 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번째는 전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사회생활 경력을 학습 경험으로 인정하는 등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고 그리고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에 있는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원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직업교육 학원들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대학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경로를 더욱 다양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상향하기 하고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으로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은퇴나 노년층 교육에 대한 제도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번째는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컨퍼런스가 지금 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도 이제 앞에 축사하신 분들 그리고 환영사하신 분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의 내용, 질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기반으로서의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K-에듀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K-무크도 고도화하고 평생 배움터 플랫폼 등을 통해서 교육 전 단계에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교육 행정도 가학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미래형 교육 가버넌스의 개편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유초동정부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양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서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할때에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0개의 미래교육 정책 과제들은 현재 시안으로 이제 발표된 상태고요. 이걸 저희가 연말까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 일반 시민들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정교화하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내년도 업무 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이제 그 미래 과제들을 추진을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해주신 교육부 김문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연 내용 잘 보셨나요? 또 다른 강연들도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